입체감 특성 확인 실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실험 목적, 실험 전반에 사용되는 이론,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고찰의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실험은 탑 이미션 올레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광선실 경로에 대해 알아보고 각 광선실 경로에서 광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뒤 이를 램버시안 패턴과 PL 스펙트럼을 비교해 마이크로 캐비티가 적용된 소자와 광추출 구조가 적용된 소자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이크로 캐비티가 적용된 소자와 광추출 구조가 적용된 소자가 갖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마이크로 캐비티와 광추출 구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캐비티의 동작 원리는 빛을 공진기 내부에서 다중반사하게 만들어서 보강간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 파장만을 증폭하는데 이 과정에서 빛의 방출 효율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파장은 증폭이 억제되어 빛의 지향성이 높아지고 특정 색의 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캐비티의 구조는 빛이 패널 외부로 나가는 방향과 강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므로 색상의 재현력이 뛰어나고 발광 효율이 향상됩니다. 공진기의 두께를 설계할 때에는 보강간섭이 발생하도록 하는 두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경우 빛의 파장과 정수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두께에 의존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강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두께 L은 아래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탑 이미션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발광 방향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위쪽입니다. 구조적으로 발광층 위에 반투명 전극이 있어 빛이 상단으로 통과할 수 있고 하부 전극은 반사 전극으로 빛을 위쪽으로 반사하여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할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세요. 네. 광효율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올레드 소자의 내부 광효율은 인광 TADF 이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레드는 적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80% 정도의 광선실이 발생하고 실제 외부 광효율은 20%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 발광 소자처럼 마이크로 캐비티 효과가 강한 소자의 경우 정면으로 나오는 빛의 양은 2배까지 높일 수 있으나 측면으로 진행하는 빛들의 손실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면 발광 소자에서는 20%에 해당하는 웨이브 가이드 모드 손실과 60%에 해당하는 서페이스 플라즈몬 폴레리션 형성과 유기물들의 각종 흡수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 중에서 SPP에 의한 손실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레드 디바이스 광손실 경로를 나타내는 그림과 같습니다. 내부 광량은 크게 광추출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에어 모드, 글래스 안에 갇혀있는 서브스트레이트 모드, 고글줄 투명 전극 및 유기물층 안에 갇혀있는 웨이브 가이드 모드, 메탈 설페이스와 이미션 에리어 위치에 따른 관계로 논 레디티브 모드가 발생하게 되는 설페이스 플라즈마 모드, 그리고 메탈 및 유기물의 광흡수에 의한 익스트린직 옵솔션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우측 그림에는 인플레인 웨이브 벡터를 보여주는데 빨간 박스 안에 수식이 있습니다. 이때 K2는 특정 파장의 빛이 각 층에서 전파될 때 층의 굴절률과 입사각에 의해 결정되고 입사각은 세타는 빛의 입사각을 말하고 람다는 빛의 파장, N은 해당 층의 굴절률을 고려하여 이를 계산하게 되고 K2는 굴절률에 따른 다른 영역에서 전파되는 것을 구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K2가 클수록 해당 영역에서 빛이 갇힐 확률이 제일 큰 것입니다. 웨이브 가이드 모드는 올레드와 같은 광학 소자 내부에서 빛이 전반사에 의해 특정 층에 갇혀 전파되는 광학 모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 기판, 유기층 또는 전극 내부를 반복적으로 반사하며 진행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이브 가이드 모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빛의 입사각이 인계각 이상일 때 전반사가 발생하며 생기는 광학 모드입니다. 이때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인계각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이 웨이브 가이드 모드 내부에서 무상간섭 조건을 만족하여 형성되므로 앞서 마이크로 캐비티 올레드에서 나와 있는 수식처럼 반사된 빛의 경로 차이가 빛의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보강간섭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페브리페로 공진기는 두 개의 평행한 반투명 반사판으로 구성됩니다. 반사판 사이의 거리는 광선의 특정 파장에 따라 간격이 설정됩니다. 빛이 한 번 반사된 후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후 반사되는 빛은 다시 두 번째 반사판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사되는 빛은 반복적으로 반사되고 투과됨으로써 가속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수식은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올레드는 강한 마이크로 캐비티 구조를 이용하며 그렇기에 강한 공진을 일으키고 빛이 전면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앞서 계속 이야기한 시각에 따른 의존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캐비티 구조를 적용한 모바일용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매우 복잡한 픽셀 보상 회로 때문에 탑 이미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멀 방향과 측면에서의 색감이나 방향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측면에서 디바이스를 보면 화이트 색상이 블러시하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광 분포가 램버시안 분포를 벗어났기 때문이며 시야가 특성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탑 이미션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의 4가지 광성시의 경우는 바텀 이미션의 경우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탑 이미션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에서 광성시 결로를 에어 모드, 웨이브 가이드 모드, 서페이스 플라즈마 폴라레이션 모드, 업소션 모드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성시 경로는 에어 모드로 기기에서 방출된 빛이 상부 전극을 통해 외부 공기로 방출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광성실은 굴절류 브리치로 인해 발생하며 프레넬 반사로 일부 빛이 내부로 다시 반사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기판의 굴절률이 1.5이고 공기층의 굴절률이 1입니다. 에어 모드에서 대략 20% 정도의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광성시 경로는 웨이브 가이드 모드입니다. 이는 유기층과 상부 전극 사이에서 발생하며 내부 전반사에 의해 빛이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기층의 높은 굴절률로 인해 빛이 내부로 트래핑되면서 에어 모드로 방출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요 손실 원인은 유기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전반사와 공진기 구조에 의한 간섭 효과로 특정 파장만 방출되고 나머지는 트래핑되는 것입니다. 웨이브 가이드 모드에서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웨이브 가이드 모드의 광출출 방법으로는 유기층과 전극 사이의 굴절률 차이를 줄여 내부 전반사를 억제하거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같은 광학적 구조를 추가하여 웨이브 가이드 모드에 트래핑된 빛을 에어 모드로 방출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층 두께를 최적화하여 특정 파장에 트래핑되는 현상을 줄임으로써 광출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성시 경로는 서페이스 플라즈마 폴라레이션 모드입니다. 이는 금속 점검과 유기층 계면에서 발생하는 광자와 금속의 자유전자 사이의 강한 작용으로 인해 비방사 모드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주요 손실 원인은 금속 전극에서의 흡수 손실 및 SPP 모드의 형성으로 인해 방사 모드로 변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PP 모드로 손실되는 비중은 40% 정도로 가장 높은 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SPP 모드는 에이노드나 캐소드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걸리지만 빛이 진행하는 와중에 일정했던 벨들이 오실레이션 되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교차하여 결합이 발생하는데 결국 전극 분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처럼 일정한 벨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극 자체에서도 파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장이 X축 방향으로 이어지는 파장이라 할 때 전극에서 오는 파장과 간섭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로스가 SPP 모드로 인한 손실 경로입니다. SPP 모드의 광출출 방법으로 SPP 모드의 높은 운동량을 방사 모드로 바꾸기 위해 금속 계면에 나노 크기의 격자 모드를 추가하거나 나노 패턴 전극을 통해 SPP 에너지를 방사 방향으로 산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금속 전극의 두께를 최적화하여 흡수되는 손실을 줄이고 방사 모드로의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광수신 경로는 업소션 모드로 발광층 및 전화 수소층에서 빛이 재료에 의해 흡수되거나 사라진 현상을 말합니다. 주요 손실 원인으로는 발광층의 흡수 손실과 금속 전극에서의 흡수에 따른 것으로 업소션 모드에서 대략 10%에서 15% 정도의 로스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실험과 B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의 시야가 의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나와 있는 ABC 중 어떤 디바이스가 마이크로 캐비티고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광출출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고 어떤 것이 논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램버시안 패턴이란 빛이 이상적인 확산 표면에서 방출되거나 반사될 때 나타나는 광출출 패턴을 의미합니다. 램버시안 패턴은 광출 각도가 시야각에 따라 코사인 법칙을 따릅니다. 마이크로 캐비티 구조의 경우 캐비티 현상이 정면일 때 가장 강하고 각도의 증가에 따라 캐비티 현상이 약화되어 굴절률 차이에 의한 전반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서 희도가 시야각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들어 램버시안 패턴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에 비해 논캐비티 소자의 경우 명광환의 형태로 빛이 나가기 때문에 램버시안 패턴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크로 캐비티인 것을 먼저 예측할 수 있습니다. A가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A의 PL 스펙트럼이 시야각에 따라 시프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의 PL 스펙트럼은 시각에 따라서 컬러 시프트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간단히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캐비티 구조는 빛의 보강 간섭으로 특정 파장을 증폭시켜 빛의 광효율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면으로 향하는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 람다가 2t라고 한다면 세타도의 각도로 향하는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의 경로 차이의 2배로 2t 나누기 코사인 세타도로서 더 긴 파장에서 보강 간섭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정면에서 볼 때 증폭되는 파장과 세타도 각도에서 증폭되는 파장이 달라지게 되며 각도에 따른 색 특성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도에 따라 증폭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며 파장의 시프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에서 시각이 증가할수록 블루 시프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페브리 페롯 공진기의 공진 조건에 의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페브리 페롯 공진기의 공진 조건은 화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M은 공진 모드의 정수, 람다는 공진 파장, N은 캐비티 내부의 굴절률, L은 캐비티의 두께, 세타는 캐비티 내부에서 빛이 진행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위의 공진 조건을 람다에 대해 정리하자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것 같은 식으로 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시각이 증가할수록 코사인의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에 의해 블루 시프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 C를 통해서 B와 C 중에서 정확히 그래서 광축출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가 무엇이고 또 논 캐비티 디바이스가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ABC를 완벽하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광축출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이며 C는 논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노멀라이즈된 PL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B의 full width at half maximum, 즉 B의 반칙폭이 C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식은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에서 특정 파장과 각도에 따른 광세기를 설명하는 식입니다. 이 식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델타 세타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마이크로 캐비티 구조는 특정 파장을 증폭시켜 빛을 발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량이 이제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분모의 유일 변수 값이 최소값을 가져야 되고 따라서 이 델타 세타가 2m 파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는 모든 EML 레이어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빛만 방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의 PL 스펙트럼은 논 마이크로 캐비티 디바이스에 비해 좀 더 샤프한 형태를 띠게 되고 이는 더 좁은 반칙폭이라는 결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통해 A는 마이크로 캐비티, B는 광출출 구조가 적용된 마이크로 캐비티, C는 논 마이크로 캐비티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